저번에 마지막 각식 남은 거 무고죄. 이거 잘 나와. 위증죄하고 무고죄하고요 섞여져서 잘 나와요. 그 두 개는. 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서 신고한 경우에요. 이 경우를 우리가 무고죄라 그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타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이나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거예요. 어디다 신고하냐 그랬더니 당연히 형사처분은 어디다가 수사기관에 공무소라 그랬어요. 공무소에 또는 공무원에 대해서 신고한다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하나 분석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7조가 자수하면은 이랬어요. 이거를 자수하게 되면 형을 감경 면제한다고 돼 있죠. 이게 원래 자수가 하게 되면 감경 면제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걸 특례라 그래. 특례라 그러는데 이거 몇 개 안 돼요. 저번에 위증죄도 그랬어요. 이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수라는 것은 원래가 자신의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인하는 걸 자수라 그래요. 수동법서. 그런데 지금 이 자수는 일반 자수와 다르단 말이에요. 일반 자수를 하게 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란 말이야. 이 자수는 면제할 수 있다가 아니라 면제한다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 자수는 일부 자수는 안 된다는 거야. 전부 다 자수해라는 거야. 자신의 범죄 사실을. 그래서 자 보자고요. 뭐가 시험에 나올 수 있냐면 이거를 전부 다 시인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수가 되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형의 필요적 감면이 반드시 감경 면제한다 자수에 대해서는 내가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징계처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목적을 빼고 자수하게 되면 이거는 일부 자수라는 거야. 일부. 맞지? 목적을 뺐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자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다면 감면 못 하겠다는 거야. 필요적 감면의 자수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 목적까지 전부 인정해라는 거야. 전부 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자신의 범죄 사실 전부로 다를 시인해야 된다. 단순히 신고한 내용이 허위 사실입니다.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겠죠? 목적까지. 내가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신고했다. 이런 것까지 인정을 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격, 이 범죄, 당연히, 자, 우리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하는 거, 요게 이제 범죄 사실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객관적 범죄 사실이에요. 요건 주관적이지. 목적은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목적은 주관적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객관적이죠. 여기를 시인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인정하는 것을 고의라고 그래요. 고의. 우리 인식하는 거를 주관적인 거죠. 고의. 그러니까 고의든 목적이든 뭐예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뭐지? 주관적인 거란 말이에요. 심리적인 거란 말이야.
그런데 대부분 범죄는 고의만 있으면 성립을 해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범죄들은 뭐까지 필요하냐면 목적까지 있어야 돼요. 고의만 갖고는 안 돼. 그런 범죄를 뭐라 그런다? 목적범 이렇게 불러요. 단순히 인식한 것만은 가지고는 안 되고 주관적으로 이것을 할 뭐까지 있어야 되니까 목적까지 필요하면 이 범죄가 성립되기가 좀 더 어렵겠죠. 목적까지. 그래서 이런 범죄를 뭐라 그런다? 목적법. 그 다음에 친족 간에 했을 때 처벌 안 하는 경우도가 있어요. 여기를 뭐라 그래? 친족 특례라 그랬어요.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것이 뭐가 있냐면 증거인멸죄. 친족 간에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 안 하겠다는 거야. 범인 은닉죄. 친족 간에 범인을 은닉하면 처벌 안 하겠다는 거야. 맞죠? 근데 무고죄와 이증죄는 친족 간이라도 뭐 한다?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특례 규정이 없다. 그 다음에 자부액 자수 특례가 있고, 거의 대부분 범죄는 이런 행위만 하면 성립해요. 결과까지 필요하지 않아요. 여기를 뭐라 그러더라? 추상적 위헌범위를 한다. 내가 어제 소송법을 정리하면서 봤는데, 우리 저번에, 저번 주에 위계한 공무집행방해죄 배웠죠? 그때 공무집행방해죄하고 다른 게, 위계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가 방해돼야 된다 그랬었죠. 그 점이 뭐하고 다르다? 공무집행방해죄와 다르다 그랬었죠. 그게 소송법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공소시효는 어떤 행위가 끝나야만 뭐가 돼? 이제 시효가 진행되는 건데, 그러니까 위계한 공무집행방해죄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냐면 당연히 공무가 방해된 때로부터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형법을 알아야만 뭐한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내일 우리가 공소시하면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증죄하고는 뭐가 다르냐? 이것도 하고, 왜냐면 위증죄가 굉장히 중요한 범죄라 그랬잖아요. 무고죄도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떤 사람은 두 개 다 내긴 또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그래서 보통은 위증과 무고를 묶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 범죄는 아니거든? 그런데 보통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두 개 다 내고 싶으니까. 워낙 두 개 다 중요하니까. 그래서 양자를 한번 구별은 해놔야 돼요. 둘 다. 우선 위증죄는 목적범위 아니에요. 그런데 무고죄는 목적범위예요. 왜? 형사처분, 징계처분밖에 한 목적이 있어야 돼. 인식만 갖고는 안 돼. 두 번째, 위증죄가 두 개가 있었는데 그냥 위증죄가 하나 있었고 모해 위증죄가 하나 있었어요. 위증죄는 그냥 선수한 증인이 허위사실을 증언하면 위증죄였다고. 그럼 모든 관계없어.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 관계없는데, 무고죄는요, 민사처벌이 아니라 뭐예요? 형사처벌이에요. 그래서 민사사건에는 뭐가 없다? 무고죄가 없어요. 알았죠? 그 다음 허위사실인데요. 위증죄도 선수한 증인이 허위사실을 증언하면 위증죄죠. 무고죄도 허위사실인데 이 허위사실의 의미가 달라요. 위증죄 허위사실은 주관적이에요. 증인이 허위사실을 뭐 하면 돼? 인식만 하면 뭐가 돼? 위증죄가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선수한 증인이 자기가 허위라고 이제 생각하고 증언했잖아요. 근데 우연히 객관적으로 진실할 수도 있지. 그래도 위증죄가 돼요. 주관적으로 허위라고 인식만 하면 돼. 그런데 무고죄 허위는 객관적이에요. 허위라고 인식을 했지만 객관적으로 진실할 수도 있죠. 우연히 진실할 수도 있잖아. 그때는 무고죄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법은 둘 다 국가의 뭡니까? 이 공무권의 형사처벌에 대한 공무권과 이 타인을 뭐라고 부르냐? 무고를 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요 타인을 뭐라고 부를 때가 있냐면
피무고자 이렇게도 부를 때가 있어요. 타인이 무고를 당했잖아. 그래서 피무고자에 그러면 이 무고를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왔다 갔다 하려면 좀 귀찮죠. 보호법익이 두 개예요. 피무고자의 법익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 수사권이나 이런 게 그냥 허술한 사람 때문에 낭비가 되죠. 보호법익이 국가에 마한다. 보호법익과 피무고자 개인적 법익 둘 다를 보호하는 범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자고요. 무고죄가 되려면은 이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뭡니까? 허위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한 게 무고죄죠. 그러면 자기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신고한 것을 우리는 자기무고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무고. 자기가 형사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 그러면 뒤집어 쓰고 들어간다 그러잖아. 밑에 막 비서나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사장의 범죄 사실을 자기가 뒤집어 쓰고 내가 횡령이나 배임을 했습니다. 맞죠? 이러고 허위사실 신고할 수도 있잖아. 그럼 그게 뭐가 돼? 자기무고란 말이야. 이해되죠? 자기무고. 그러면 자기무고를 다시 한번 연결해 보자고. 무고자가 지금 뭡니까? 허위사실 신고한 사람이죠. 자기무고는 달리 말하면 무고자와 누가 똑같은 거야? 피무고자가 동일하다. 이렇게 할 수도 말을 바꿀 때도 있다고요. 네. 똑같은 말이잖아요. 무고자가 자기 자신을 무고한 거예요. 또는 피무고자가 자신이에요. 이렇게. 이거는 무고죄가 안 돼요. 왜? 법이 안 맞잖아요. 무고는 누구를 무고해야 돼? 타인을 무고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무고는 뭐가 아니다? 이거는 무고죄가 아니고 죄가 뭐가 돼? 무죄가 돼요.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요게 이제 자기 무고가 내가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자, 비서가 이제 허위사실 신고한 거예요. 사장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뭐 했다? 허위사실 신고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뭐가 아니다? 자기 무고가 돼서 뭐가 아니다? 무고죄가 아니다. 잘 봐야 돼요. 자, 비서가 비서실장하고 둘이 공모를 해서 둘이 짤 수도 있고 거의 짜겠지. 비서가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 비서실장하고 둘이 공모를 해가지고 네가 우리 회장님 대신해서 들어갔다 와라. 그럼 너를 내가 앞으로 나오면 잘 봐주겠다. 맞죠? 그럼 여기 뭐가 돼? 이 비서는 둘이서 이따 하겠습니다. 둘이서 공모하면 공동정범이라 그래요. 응? 공동정범. 그러면 이제 비서는 자기 무고 뭐가 돼? 공동정범이 되죠? 범죄를 딱 하겠어요. 둘이 같이 하면 뭐라 그런다고? 공동정범이라 그래. 그러니까 비서는 자기 무고 뭐가 돼? 공동정범이고. 자, 비서실장입니다. 얘는 자기 무고 아니죠. 얘는 왜? 비서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신고한 거잖아요. 비서는. 맞죠? 비서실장은.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뭐가 돼? 무고죄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때 우리가 자기무고는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비서는 뭐가 돼? 무죄가 되고 비서실장은 뭐가 된다? 유죄가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시험에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시험에 나와. 최근 시험에. 이해되죠? 그러니까 비서하고 비서실장 둘이 짜가지고 이제 사장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비서가 이제 그 실장이 이제 했겠죠. 비서 저 새끼가 횡령을 했어요 했겠잖아요. 둘이 공모해가지고 그럼 비서실장은 죄가 뭐가 돼? 무고죄. 그 다음에 비서는 죄가 뭐가 돼? 무죄. 왜? 자기무고 공동정범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죠?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시험에. 자기무고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긴 최근에 많이 나온 거예요. 고전적인 거 한번 해봅시다. 고전적인 거. 방금 이제 비서와 비서실장이 뭘 했다? 공모를 한 경우에, 공모 둘이. 그랬을 때, 이제, 이거는 이제 뭐가 돼? 비서는 자기무고 뭐가 된다? 공동정범이 되죠? 그래서 비서는 뭐가 돼? 무죄가 된다.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방금에. 비서는 무죄죠? 자기무고 공동정범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비서가 직원에게 자기무고를 교사합니다. 비서가 야, 네가 가서 내가 범죄를 했다고 해. 네가 신고에 대신 공모를 한 게 아니라 뭘 했다?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원은 지금 죄가 뭡니까? 직원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무고죄입니다. 직원은 무고죄예요. 그러면 이 범죄의 정범은 지금 누구냐면 이 직원입니다. 그러면 비서는 이 자기무고의 교사범이 되냐 이 말입니다. 지금 자기무고 교사가 되는 거죠? 비서가 만일에 교사범이 된다면 자기무고 뭐가 되는 거야? 교사범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알았죠?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고 뭐예요?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런데 판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보세요. 무고죄라는 것은 지금 허위사실 신고한 자예요. 정범이 공무소에 허위사실 신고한 자죠.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뭡니까? 이 범죄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범죄한 사람이죠. 이 자가. 여기를 있다가 그거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정범이라고 부를 거란 말이야. 정범. 정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지금 정범이 지금 뭡니까? 신고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무고자란 말이에요. 무고자와 피무고자가 같아서는 안 되죠. 동일한 걸 뭐라 그래? 자기무고라 그런단 말이야. 이건 안 된다 그랬어.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비서가 직원을 교사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고자는 누구죠? 직원이에요, 직원. 맞죠? 무고한 사람 직원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비서는 무고자가 아니죠.
무고자를 뭐 한다? 교사한 사람이니까 교사죄가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기 무고 뭐는 된다? 교사범. 그러니까 자기 무고의 정범은 안 돼요. 여가 피무고자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지만 자기 무고 교사, 야, 너 가서 나 좀 허위사실 신고 이러면 얘는 무고자 아니죠? 교사범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과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틀린 게 그동안에 자기 무고는 안 되는데 자기 무고 교사범은 된다는 일이 했잖아요. 여기 그동안에 엄청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4년 전 판례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경찰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무고는 안 돼. 근데 자기 무고 교사는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서하고 비서실장이 공모를 해서 이제 실장이 신고를 한 거예요. 허위사실을. 맞죠? 그러면 비서도 뭐가 돼? 자기 무고 뭐가 됩니까? 공동 정범이 되는 거예요. 무고자가 2명이니까. 공동 정범은 이제 둘이 일심동체잖아. 그러니까 무고자가 비서실장과 누가 되는 거야? 비서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생각도 안 하고 이제 뭐 한다? 공소조기를 했겠죠, 검사가. 비서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때려버렸습니다. 왜? 피무고자는 무고자가 될 수 없다는 거야. 뭐는 될 수 있지만 교사범은 될 수 있어. 그래서 자기 무고 공동정범은 안 된다는 거. 여기가 반드시 누가 돼서는 안 돼? 피무고자가 돼서는 안 돼. 정범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피무고자가. 뭐는 될 수 있어? 교사범은 될 수 있어. 알았죠? 굉장히 조심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행위 대상인데요. 자, 여기는 이제 함정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공모소라 그랬잖아. 어디다 신고를 한다고? 공모소. 이제 국가기관이 신고한다 이 말이에요. 국가기관에. 그러면 아무 국가기관에 신고하면 되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봐봐. 이것과 관련이 돼 있어야 국가기관에 신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처분을 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여기다 신고해야 된다는 거.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 보자고요. 그럼 만일에 A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어디다가 신고했다 그럴까요? 자신의 회사에 때 신고, 회사에다가. 무고죄 아니죠? 자, 그럼 이제 판례를 하나 자 보자고요. 국세청장에 대하여 탈세 혐의 사실에 대해서 대하여가 아니라 국세청장에게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대하여가 아니라 에게 어느 사람을 이제 그 탈세 혐의 사실에 관한 허위 사실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세청장에게 저 사람은 말이야 탈세했습니다. 허위로 신고했다고요. 이게 무고죄가 되냐가 왜 문제가 됐냐면 국세청장은 당연히 세무서로 된 국가기관이죠. 국가기관 형사처벌권이 없잖아요. 세무서가.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소송법에서 뭐를 배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탈세에 대해서 이제 수사는 할 수 있는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려면 국세청장에 고발이 있어야 됩니다. 고발이. 그렇다면 국세청장은 이 탈세 범죄 사실에 고발권이라는 조그마한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무고죄가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판례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국세청장은 이 탈세의 그 형사 사건에 대해서 고발권이라는 건을 갖고 있지 않냐. 국세청장도 이 형사처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돼? 무고죄가 됩니다. 암기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입니다. 문제는 대통령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겁니다. 대통령에게.
저 새끼는 말이에요. 절도한 아주 나쁜 놈입니다. 라고 했다고요. 요게 이제 왜 문제가 됐을까요? 대통령이 과연 수사권이 있냐가 문제가 된 겁니다. 맞죠?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의 총책임자는 누구다?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고죄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2번, 3번도 있고 4번 같은 게 시험에 나와서 내가 한 겁니다. 얼마든지 4번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지금 최근에 한 3, 4년도 있잖아요. 3, 4년도에 경찰직의 특징적인 문제가 뭐냐면 지금부터 한 20년 전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한참 유행했던 문제들이 형법과 소송법에 꼭 두 문제씩 나옵니다. 두 문제가 아니라 문항씩. 여러분, 이거는 판례로 잡아낼 수가 없어요. 책에도 못 씁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이렇게 여러분 쭉 정리하면서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지금 기억난 대로 내가 여기다 투셔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한 20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거. 바로 이 병무청장이 여러분 예전에 한 20년 전에 엄청나게 무고죄에서 경찰직에서 괴롭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병무청장이 뭐예요? 국가기관 맞아요. 병무청장은. 그런데 자 이렇게 했다고요. 병무청장에게 자신이 이제 병무청 부하 직원 있잖아요. 그 당시는 7급이라 나왔을 겁니다, 아마. 7급 부하 직원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무고죄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왜? 병무청장은 형사처벌할 권한이 없어요. 무고죄가 아닙니다. 알았죠? 그런데 또 다음에 어떻게 나왔냐면 병무청장에게 자신의 그 병무청 직원을 징계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신고했다. 그럼 뭐가 되죠? 이건 무고죄가 됩니다. 왜? 병무청장은 자기 밑에 직원은 뭐 할 권한이 있어? 징계할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학생들이 병무청장하고 직원만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니까 머리가 나와요?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어떤 때는 무고죄가 돼. 왜 어떤 때는 무고죄가 안 되지? 간단합니다. 병무청장의 권한 내에 있는 사실을 허위사실 신고하면 무고죄가 되지만 병무청장의 권한이 아닌 거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뭐가 아니다? 무고죄가 아닌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이제 판례가 아닙니다. 그냥 만든 건데 얼마든지 여러분 판례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 내가 아주 기분 나쁜 데가 지금 뭐냐면 뭡니까 국토해양부인가? 쫓아가서 그냥 볼탄을 때리고 싶습니다.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코로나가 유행을 하면 사람이 거리간격을 둔 게 맞죠? 그러면 자동차를 더 느려야지 버스를 그래야 널찍 타잖아. 코로나가 는다고 해서 자동차 횟수를 줄여버리는 거야. 차가 10,000원이야. 미친 새끼들이야 그거. 그렇잖아요. 아니 코로나가 늘어나니까 뭘 해야 돼? 자동차 대수를 오히려 더 늘려가지고 승객들의 거리 간격을 띄워야 맞잖아요.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자동차 운행 횟수를 줄인다는 거야. 그러면 자동차가 뭐가 돼? 평상시보다 10,000원 빡빡해. 아침부터 타고 오는데 완전히 지금부터 한 5, 6년 전하고 똑같아. 사람이 미어 터져. 그럼 뭐가 돼? 코로나가 더 늘어나지. 미친 새끼들이야 그거. 그렇잖아요. 자동차 회사만 떼돈 버는 거야 지금 현재. 자동차 회사만.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뭐야? 지는 자각 몰고 다니니까 뭐지? 머리 생각하니까 코로나가 유행하니까 사람들이 안 다닐 거야. 무슨 개 같은 소리야. 맞죠? 하여튼 그 멍청한 새끼. 그래서 선기를 하니까 이번에 국토해양부로 합시다. 국토해양부 직원 A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장관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뭐가 돼? 무고죄가 아니죠. 하지만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그건 뭐가 돼? 무고죄가 되겠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당시 엄청나게 유행했던 거. 그 다음에 그 6번째는요. 뭐 틀리지 않을 거예요. 농협협동 중앙회에다 허위사실 신고한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농협이 무슨 형사처분권이 있습니까? 무고죄가 아닐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기 또 하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잘 봐야 됩니다. 공무소가 징계할 뭐가 있어야 돼? 권한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누가 돼야 돼? 이 타인은 공무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국가기관이 삼성전자 직원을 왜 징계를 합니까? 맞죠? 그래서 요 징계 처분 받게 할 무고죄에서 이 타인, 즉 피무고자는 누가 돼야 된다? 공무원이 돼야 됩니다. 왜? 공무소가 징계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집행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있어서 나왔잖아요. 인식이면 된다. 고의. 징계처분이란 공법상 특별 권력관계란 말은 공무원을 말합니다. 공법상 특별 권력관계에 기인하여 질서유지를 가해지는 체제를 의미하고 공무소 공무원이란 이러한 징계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기억은 좀 암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은 암기하세요. 나도 역시 나는 이거 이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하세요. 변호사를 징계 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협회에 허위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알겠죠? 변호사 공무원 아닙니다. 협회도 뭐가 아니야? 국가기관 아닙니다. 난 무고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자, 그런데 재판 누가 해요? 판사 새끼들이 하지. 맞죠? 나중에 지 뭐 할 거야? 변호사겠죠. 지한테 허위사실 신고하면 뭐가 된다고? 지 나중에 변호사 할 때 무고죄가 된다 이렇게 막아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 옆에 뭐 자질구레한 용어는 씁니다. 뭐 변호사는 그건 개 같은 소리고 결론적으로 지 뭐야? 몸보신용입니다. 몸보용이에요. 암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변호사가 공무원이고 말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유는 당연합니다. 엄청나게 나오지만 사립대 교수로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기관 국민신문고에 허위사실을 신고해도 당연히 뭐가 아니다? 무고죄 아닙니다. 사립대 교수는 뭐가 아니야? 공무원 아닙니다. 근데 국립대 교수 같으면 뭐가 돼? 무고죄 되겠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과가 공무소란 직접 징계할 권한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에게 해도 뭐가 돼? 무고죄 되죠. 경찰을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행안부 장관에게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뭐가 돼? 경찰의 총지휘검도죄죠? 당연히 뭐가 돼? 무고죄가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허위사실입니다. 무고죄 허위는 객관적 진실을 반한 것이다. 그래서 위증죄 허위하고는 다르다. 허위라고 믿고 한 것이 우연히 객관적 진실에 부합할 때 위증죄는 되죠. 위증죄 허위는 뭐로 판단하니까? 주관적으로. 하지만 그건 아니다. 무고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인식할 때, 고입할 때 인식은 확정적이든 미필적. 미필적은 약간 의심하는 겁니다. 그럴까? 이런 것도 된다 이 말이에요. 확정적이든 미필적이든 관계없다.
그래서 고소를 한 목적이, 고소란 것은 이제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겁니다. 시비를 가려달라는 데 있다 해도 옳고 그름을 자, 그러면 만일에 저 사람이 횡령죄를 했나, 횡령이란 범죄를 했나 안 했나 좀 가려주세요. 이렇게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다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봐봐. 여러분 경찰이면 조사를 해봤어. 그럼 저 새끼가 횡령을 했어. 그럼 뭐야? 당연히 형사처벌하지. 시비를 좀 가려주세요. 옳고 그름을 가려주세요란 그 의미 깊은 곳에서는 뭐한다? 만일의 범죄라면 처벌을 해주세요란 의미가 뭐한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야. 미필적 인식이. 그래서 뭐다? 이 역시 무고죄가 된다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디귿 별표합니다. 디귿. 이거는 이제 엄청난 뭐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판례 확고한 입장이고요. 디귿은 내가 가장 쉬운 엊그제인 지난주에 나왔던 사례를 들어놨는데, 대한민국 이제 모든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이 판례를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여러분이 이 용어, 판례 용어가 이해가 안 될 것을 내가 예를 먼저 들 거예요. 근데 나는 이 판례가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판례가. 자, 뭐냐면 이게 이 예가 아마 일상적인 예일 거예요. 대전에 있는 무슨 대학교냐 모르겠어요. 대전에 있는 대학교라니까. 여자는 박사과정을 밟아. 여자가 박사과정을 받고 이제 교수하고 한 5, 6년 전부터 이제 그런 관계를 맺어온 거야. 그 제자하고 교수지 이제 이렇게 맺어왔는데 그게 들통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간통죄 없잖아. 그러니까 교수 부인이 그 여자 제자에게 민사소송은 됩니다. 민사상은 불법이 맞아요. 간통이. 그러니까 나중에는 배우겠지만 민사불법과 형사불법은 다릅니다. 민사법을 위반한 거예요. 형사는 형사법을 위반한 거고, 민사상은 이게 불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한다? 1억 6천인가를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이 제자에게. 니는 왜 우리 남편하고 이제 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가 나는 불륜이 아니다. 교수가 나를 그냥 업무상 위력으로 간음을 한 거라서 교수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나는 당한 여자다. 난 피해자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전지검에서 이제 검찰이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업무상 위력 간음인가 아닌가. 봤더니 아니야. 둘이 좋아서 한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허위사실을, 교수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검찰에 신고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이제 뭐한다? 무고죄로 뭐한다? 공소 제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까지? 그런데 우리 판례가 이런 경우 있지 않게, 이런 경우 뭡니까? 여자가 저 남자하고 성행위를 했는데 그건 이게 서로 좋아서 했는가 아니면 위력에 의한 간음인가 누구만 할 수 있어? 이건 여자만 할 수 있습니다. 간간히 쉽습니다. 왜? 어떤 외형적인 뭐가 들어가? 폭행협박이 들어가면 간간히 쉽게 구별이 돼요.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구별이 못합니다. 이거는 보기 나름이에요. 판사 보기 나름입니다. 그렇잖아요. 저게 안희정이가 이제 비서하고 했잖아요. 1심에서는 무죄를 때리고 2심에서는 뭐를 때렸어? 간음죄를 때렸습니다. 2심에 안희정이 내린 판사는, 이 판사는 그냥 성범죄에 대해서 남자한테 무조건 얘한테 걸리면 뭐가 돼? 유죄예요. 그러니까 안희정이가 좀 재수가 없었던 거야.
똑같은 사안이에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 뭐 판사 지야, 뭐 주의 사정을 종합한 건 지사정이고.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일에 이 경우에 업무상 위력 가늠이 안 되면 100% 뭐가 되는 거야? 무고죄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이런 경우는 여자에 대해서 무고죄를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업무상 위력 가늠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돼? 허위사실 신고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무고죄잖아. 근데 무고죄가 아니라고 해요. 나는 내가 판사에서 날 때 이렇게 설명했을 거야. 여자는 당시에 허위사실 인식 안 했지. 아, 나는 뭐야? 진짜 저놈한테 간음을 당했어. 위력이한. 이렇게 인식했잖아. 그래서 내가 판사였으면 허위사실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무고죄가 아니다. 봐주려면 나는 이렇게 때렸을 거야. 그렇게 했으면 훨씬 뭐야? 여러분이 일반 사람이 이해하기 편했을 거라고. 그런데 판례가 뭐라고 했냐.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고 신고한 것이 허위가 아니라 뭐다? 응? 자, 진실한 게 아니지. 진실한 게 아니잖아. 진실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업무상 위력에 대한 간음이 아니잖아. 진실한 게 아니잖아. 맞죠? 그러면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게 뭐가 되는 건 아니다?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응? 뭐를 신고해야 돼?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신고를 했어야 된다는 거야. 적극적으로.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야. 여자하고 남자하고 간음을 했어. 한 거는 맞아. 그런데 이게 여자가 업무상 위력 간음죄라고 신고를 했는데 간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가 말한 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뭐가 아니야? 진실한 게 아니야. 라고 해서 무고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무고죄가 되려면 간음 자체를 아예 안 했어. 손목도 한 번 안 잡았어. 네? 손목도 한 번 안 잡았다고.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한테 간음을 당했어요.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잖아. 이건 진정한 게 아니라 업무상 위력에 대한 것이 진정한 게 아니라 아예 뭐야? 그 처음부터 거짓말이잖아. 이렇게 돼야 무고죄가 된다는 거야. 잘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이. 자, 봅시다.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되고 신고사실이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 가지고는 그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자, 봐봐요. 그러면 경찰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 이 제자를 무고죄로 처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검사가 여기를 다 그대로 해라는 거야. 제자는 교수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뭐한다? 신고했다는 걸 검사가 다 증명해라는 거야. 네가 허위라는 걸 인식했다는 것까지. 알겠지? 뭐 갖고는 안 된다? 여기를 증명한 게 아니고 검사가 여기를 증명한 게 아니고 이 여자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고 신고를 했는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니라는 거야. 여자가 신고한 내용이 뭐가 아니다? 진실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고죄다. 요놈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자 일선 검사들이 들고 나온 거야. 이 판례들이 항상 그럽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경우 무고죄가 어떤 경우냐? 예를 한번 들어달라는데 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속 무고죄가 아닐 겁니다. 계속. 맞잖아요? 그리고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머릿속에서. 이거 어차피
이 용어가 시험이 꼭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무고죄가 되려면 뭐를 증명해야 돼? 허위사실이라는 거,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게 뭐가 돼? 적극적으로 증명이 돼야 돼. 여자가 신고한 내용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라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야?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신고한 내용이 뭐가 아니라고 해서? 진실한 게 아니라고 해서 무고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봐봐. 여자는 지금 이 교수를 신고하면서 여자 입장에서 보자. 속히 생각하자고. 아니면 안희정이를 보도할 수도 있고.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업무상 위력이 한 간음이라 생각할 수 있지. 맞잖아. 하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업무상 위력이 한 간음이 아닐 수도 있지. 맞지? 그럼 여자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하지는 않잖아. 지금 여자가 신고한 내용이. 하지만 여자는 허위라는 걸 인식하지 안 했어. 안 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아니다? 무고죄가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럼 무고죄가 되려면 여자가 처음부터 나는 이거 허위 사실이라는 걸 뭐 한다? 알고 있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난 저 남자 간음을 안 했어. 아예 처음부터. 그 남자 손목 한 번도 안 잡았어. 그런데 나는 업무상 위력해야 되는 간음이라고 신고한 것은 뭐가 돼? 여자가 허위라는 사실 인식해서 안 했어. 했잖아. 그리 돼야만 무고죄가 된다는 거야. 여자 입장에서는 나는 말이야 정말 간음을 당했어 라고 신고한 것은 여자 마음속에 뭐가 없어? 허위란 인식이 없잖아. 다만 여자가 신고한 내용이 뭐일 뿐이야? 뭐가 아닐 뿐이야? 진실하지 아니할 뿐이잖아. 맞지? 진실하지 아니할 뿐이잖아. 그래서 그놈만 갖고는 무고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이거는 보통 뭐를 도와주기 위한 거야? 여자를 도와주기 위한 판례야 이게. 성범죄에 대해서. 만일 여자가 신고한 내용이 전부 무죄가 되면 무조건 무고죄가 돼버린다 그러면 뭐가 돼? 무서워서 어떻게 신고를 무고죄 무고쓴다 이거. 어떻게 신고를 할 거야. 그래서 네가 신고한 내용이 범죄가 아니야. 너가 신고한 내용이 뭐가 아니야? 범죄가 아니다. 진실하지 않다는 거야. 라고 해서 무고죄가 되는 건 아니다는 거야. 네 머릿속에서 처음부터 이건 나는 허위라고 뭘 하고 해야 돼?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걸 누가 증명해라? 검사가 증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일선 검사들 말도 이해가 돼. 그렇다면 앞으로 여자들은 남자한테 성행 그걸 당해가지고 무조건 뭐 간음이라고 또는 뭐 서로 간음했어요. 어쨌든 성행은 했어요. 그때 여자가 남자 연맥해버리려고 한 것은 무고죄가 안 된다는 거야. 맞죠? 그랬잖아. 여자가 나는 정말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 그럼 남자가 이제 뭐 무죄를 받을 수 있잖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됐던, 무슨 말이겠죠? 그 간음죄 아주 중요한 판례가 나왔다. 여기 설명했나? 내가 그 간음죄 지나고 나온 판례 같은데,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 이 판례가 제대로 바뀌어진 판례야. 자, 봐봐. 이거 생각하면, 이거 엊그제 나온 판례다. 유괴간음죄가 있었어. 응? 여기가 이제 미성년자 또는 뭐 심신미약자를 유괴간음죄인데 이게 얼마나 개같은 판례였냐면 그동안에 여러분 이해가 안 됐을 거야. 이게 이 위계가 요거를 속이는 거야. 간음을 이렇게 봤어. 간음이 이제 뭐냐? 성행이 아니야. 내가 유괴간음죄가 있을 수가 없다 그랬어. 이거는 왜? 이거 이론적으로 유괴간음죄가 되려면 결론적으로 뭘 해야 돼? 그 뭐 치료한다고 이런 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냐? 심신미약자에게 남자를 뭐 한다? 소개시나 꼬셔가지고 여관으로 불러서 간음한 거야. 뭐가 아니다? 이 여자가 성행이라 알아. 그 유괴간음죄가 아니야. 정신미약자를 인터넷으로
장애자를 인터넷으로 채팅으로 꼬셔가지고 자기 집에 데려왔잖아. 가늠한 거 뭐가 아니야? 유기가늠죄가 아니라 그랬어. 왜? 채팅할 정도가 되면 뭐냐? 어느 정도 성행위가 뭔 줄 알잖아. 그래서 아니라 했단 말이야. 그런데 판례가 엊그제 바꿔졌어. 우리 유기가늠죄 끝나고 바꿔졌다. 이거야. 이런 사람은 속여서 가늠한 거야. 섹스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판례, 새로 바꿔진 판례는 뭐야? 정신지체아를, 예? 야, 우리 집 구경시켜줄게 데리고 와서 성행하면 뭐가 돼? 장애자 유기가늠. 이게 맞는 거잖아.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가 된다고. 이게, 맞아. 이게 유기가늠죄구나. 근데 원래 정식적 판례로 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가늠,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란 말이야. 이거 아마 꼭 알고 있어야 된다. 판례 바꿔진 거 내가 하다 보니 생각난다. 맞죠? 그래서 법이라는 거는 산속에 들어가서 하면 안 돼. 옛날에는 산속 들어 절에 가서 했거든. 요즘 절에 가서 하면 말이야 떨어져. 왜 그래? 예전에는 판례가 잘 안 바뀌었거든. 최근에는 판례고 법이고 막 연속 바뀌는데, 그래서 지금 절에도 뭐 안 가봤지 누구 말이야 하면 인터넷 다 된다 그래. 예, 절에도. 왜? 그 예전에 내 후배놈이 고시군 가면서 노트북 갖고 들어가서 되냐 거기? 형 다 됩니다 요즘에. 그래갖고 판례 계속 법방 검색해야 되니까 그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 체크해놔야 됩니다. 생각납니다 갑자기. 지그데이 잘 나옵니다. 무슨 알겠지? 무고죄가 되려면 뭘 해야 돼? 허위사실 증명해야 된다. 진실하지 않는 것을 신고했다고 해서 뭐 되는 건 아니다? 무고죄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릿속에 잘 이해하면 돼.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오늘 당연히 허위사실이죠. 객관적으로. 의리 갑에게 자신을 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때렸지. 돈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죠. 지가 때려주면 돈 준다. 때렸는데 돈 뺏겠다고 신고한 거죠. 그 다음에 나번입니다. 나는 이 나번이 왜 나온 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국어시험입니다. 이 나번에 가만 보세요. A는 갑을과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치가 사기쳤다 이 말입니다. 편치한 후 별도로 갑이 A 자신을 기망하여 이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에 대한 취지로 갑을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가만 보세요. 갑이 지금 A를 사기친 적이 없어요. 누굴 사기쳤지? 은행을 사기쳤잖아요. 국어시험입니다. 가만 읽어봐요. 갑은 지금 누구에게 사기를 쳤습니까? 은행에게 사기쳤지 A에게 사기친 적이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허위사실을 신고한 거잖아요. 뭐가 된다? 무고죄가 됩니다. 나번은 국어시험 가만히 읽어봐요. 갑이 누구를 사기친 거야? 은행을 사기친 거지 A를 사기친 건 아니잖아요. 다번입니다. 이거 다번은 당연하고, 경찰관이 갑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상황에서 의리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는데, 우리 경찰관 폭행한 거 맞죠? 그런데 자기는 경찰관을 폭행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경찰관을 불법 체포로 고소를 했습니다. 당연히 거짓말했죠? 무고죄입니다. 라번입니다.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의 리스한 승용차를 을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면서 약정 내에 갚지 못하면 이를 처분하더라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처분하자 신고해버렸습니다. 절도죄로. 쥐 가져가라 했죠? 허위사실입니다. 니을입니다.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 이를 숨긴 채 상대방을 고소한 것은 무고죄 아닙니다. 왜? 타인 범죄 허위사실 신고한 거 아니잖아요. 봐봐요. 갑과 을이 절도죄 공범을 했습니다. 을이 갑을 절도죄로 신고했습니다. 을 절도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무고죄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증으로 고소고발한 사실 중 위증죄로 당해 사건이 요증, 증명사항이 아니라 할지라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뭐가 돼? 무고죄입니다. 무조건 신고하면 무고죄. 신고사실의 일부가 허위입니다. 일부. 신고 내용이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약간 좀 과장한 겁니다. 과장. 참 이게 애매합니다. 과장은 뭐가 아니야? 허위가 아닙니다. 여기서만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일부 과장한 것은 뭐가 아니다? 허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과장한 겁니까? 허위입니까는 결론적으로 관련된 판례를 여러분이 좀 느껴야 됩니다. 자, 봅시다.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치상이라 한다 할지, 강간을 당했는데 강간치상이라고 한 것은 과장한 거로 봅니다. 암기해요. 무고죄 아닙니다. 아까 나번에 있었잖아요. 이겁니다. 바로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를 했는데 그 사실이 뭐가 됐다?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성폭행 당했다고 피해했던 신고 사실이 진실하지 않죠. 라고 해서 뭐가 되는 건 아니다? 무고죄가 되는 건 아니다. 무고죄가 되려면 허위사실 인식하고 했다는 것이 뭐가 돼?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일부 허위사실이라도 그것이 국가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고, 3번입니다. 3번이 예전부터 많이 나오는 건데 3번은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입니다. 갑이 을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었는데 을이 변제를 하지 않자 돈을 빌려서 안 갚으니까 사기죄다 라고 고소한 경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기업과 니은을 구별해놔야 되는데 잘 모르게 시험장에서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럼 무조건 찍으세요. 일단 무고죄가 아닌 거로 찍으시 바랍니다. 왜냐, 기업과 니은 중에서 기억이 한 7대3으로 더 많이 나옵니다. 7대3으로. 그러니까 구별을 못 하겠으면 일단은 뭐라고 시험장에서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잖아. 아이 모르겠어. 일단은 뭐가로 찍으라고? 무고죄가 아닌 것으로 찍으세요. 일단에. 이해되죠? 구별이 안 되면.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 사기죄와 관련돼 있는데, 사기라는 게 이제 돈 안 갚은 경우입니다. 자, 차용 사기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 차용, 빌린 걸 차용한다 그럽니다. 차용 사기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기망을 해야 사기죄가 속이는 겁니다. 기망. 두 개가 있습니다. 변제와 용도가. 알았죠? 변제 사기란 것은 뭐냐면 변제할 의사 없이 빌려간 것을 뭐라 그래? 변제 사기라고 합니다. 용도 사기는요, 용도를 속이고 빌려간 걸 뭐라 그래? 용도 사기라고 합니다. 용도 사기. 우리 국가 같은 학자금 대출 나오잖아. 근데
그는 학자금 대출용으로 나오는데 뭐 돈으로 직접 안 주고 이제 들어가 버리잖아. 그런데 그놈 막 돈으로 준다고 했을 때 그놈 가지고 학자금 대출 받은 게 아니라 그놈 갖고 술 마셔버리면 뭐가 돼? 이를테면 그게 사기죄가 됩니다. 이건 무슨 사기라 그래? 용도 사기라. 그러니까 돈을 빌린 게 사기죄가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으면 뭐가 돼? 사기죄가 되고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변제할 의사는 있었지만 용도를 숨기고 빌리면 뭐가 돼? 용도 사기가 됩니다. 사기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 차용 사기에 대해서 요놈을 무고죄로 뭐한다? 일단은 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사기죄로 신고를 했습니다. 사기죄로 이제 신고를 했는데 요게 무고죄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돈을 빌려갔는데 저 새끼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기억입니다. 잘 봅니다. 기억은 변제 사기입니다. 갑이 을에게 을을 사기죄로 신고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 경찰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빌려갔다고 말하면서 무슨 사기로 고소했죠? 변제 사기로. 빌려간 이유는 내비게이션 산다고 빌려갔다고 허위로, 그러니까 도박 자금을 빌려줘 놓고요. 내비게이션 자금으로 빌렸다고 신고를 했는데 이때 자 뭐로 신고했습니까? 용도로 사기로 고소를 했습니까? 아니면 변제 사기로 고소했습니까? 변제 사기로 고소했죠. 용도는 그냥 갖다를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 그 용도는 별 의미가 없어요. 도박 자금으로 빌렸던 내비게이션 자금으로 빌렸던 변제 의사 없이 빌려가면 무조건 뭐가 돼? 사기죄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뭐만 조사하는 겁니까? 변제 의사가 있었나 없었나만 조사할 겁니다. 이 돈을 어디다 쓰려는가는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고죄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니은 한번 봅시다. 갑이 을에게 사기를 당한 이유가 생활비에 사용한다고 빌려줬는데 이 자식이 도박했습니다라고 말했다고요? 그 무슨 사기 당했다 좀 고소한 겁니까? 용도 사기 당했다고. 근데 처음부터는 도박 자금이라고 알고 빌려준 거죠? 생활비라고 빌려준 거 아니잖아요. 이건 뭐가 아니야? 허위사실 신고한 거죠. 왜? 자기는 도박자금 빌려줬잖아. 처음부터. 그건 생활자금 빌려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고죄가 됩니다. 허위사실 신고한 거니까. 그래서 기억과 니은인데 내비게이션자가 나온다 할지. 내비게이션 뭔지 알죠? 찍을 때는 무조건 뭐로 찍어? 무고죄가 아니라고 찍으세요. 도박자금 실수 마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신고한 내용이 아무리 허위사실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아니야? 무고죄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입니다. 기억.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뭘 이제 두 번 팔아먹는 걸 이중매도라고 합니다. 이중매도가 돼서 배임죄가 되려면 부동산을 두 번 팔아먹어야 됩니다. 토지나 건물을. 다른 것은 두 번 팔아먹어도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고소인이 송이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해서 손해를 입었으니 처벌해달라고 허위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뭐가 아니다? 권리이중양도죠? 죄 아닙니다. 여러분 경찰이 신고 안 하면 조사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고죄가 안 됩니다. 부동산 아니잖아요. 이렇게요. 니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재산범죄 배우는데 매수인이 돈 안 준 것은 죄 아닙니다. 물건을 외상값 안 준 것은요. 처음부터 외상값을 줄 의사가 없으면 사기죄입니다. 근데 주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 못 준 것은 뭐가 아니야? 죄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그래서 자 봅니다. 갑은 을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받지 못한 채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는데 을이 잔금도 주지 않고 이거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무죄입니다. 매수인이 지금 잔금 안 준 거잖아요. 이건 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그 집주인 있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보증금 안 내주죠. 집주인이 여러분 이상한 데 보증금 안 줄 때가 있잖아. 차익을 미룬 경우 죄 아닙니다. 그 민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그 중국의 이제 불법 체류자가 자기 집에 살았는데 나간다 그러니까 보증금 안 주려고 이놈을 불법 체류자로 신고해버렸습니다. 자, 보증금 안 주려고 신고한 거 죄 아니라 했어요. 허위사실 신고했지만 불법 체류자는 허위 아닙니다. 그래서 무고죄가 아닙니다. 이렇게요. 두 번째입니다. 신고된 범죄 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겁니다. 국가가 수사권 안 할 겁니다. 객관적으로 고소 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신고할 수도 있죠. 지금부터 한 20년 전 사건인데 바로 어제 일어난 것처럼. 그럼 경찰관 수사해야 안 해? 수사하겠죠. 이거는 무고죄가 되지만 객관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면 누가 와도 명백합니다. 저놈이 20년 전에 절도했어요. 신고 안 하죠. 수사 안 하죠. 뭐가 아니다? 무고죄 아닙니다. 친고죄도 마찬가지. 객관적으로 고소기간이 지났으면 명백하면 수사 안 하죠. 무고죄 아닙니다. 하지만 고소기간이 지났지만 지나지 않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뭐가 돼? 이거는 무고죄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항상 모든 것은 그 행위 당시니까 이게 형사처벌 대상인가 아닌가 어느 시점을 단계로 판단해? 신고 당시로. 신고 당시로. 그래서 허위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됐었는데 그 형사범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지금은 판례상 죄가 아니야. 근데 신고 당시는 범죄입니다. 이게 무고죄인 거 아닌가?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자, 최근에 바꿔진 판례 한번 해볼까? 최근에 무슨 판례가 바꿔졌을까? 가장 중요한 게 같은 생각이 안 나네? 양식 이 판례는 이제 좀 오래된 판례인데, 자, 이걸 한번 해보자고. 이 판례 비슷한 거니까. A라는 사람이 2019년에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A가. B는 나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하고 설정을 약속하고 돈을 빌려갔는데 이 부동산을 매각해 버렸습니다. 매각했다라고 허위사실을 신고했습니다. 2019년에 신고를 했어요.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지금 아마 시험 여름 책은 다 배임죄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배임죄 할 때 어마어마하게 강조할 겁니다. 이 판례가 되게 지각변동이 나오는 겁니다. 금년도에. 그 책 다 틀립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2019년, 금년 초까지만 해도 부동산에 등기를 해주기로 하고요. 등기 안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등기해준 배임죄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시험에 나오는데, 아닙니다, 이제는. 금년 아마 2월달인가 3월달에 판례가 변경됐어요. 아닙니다, 배임죄가. 그게 맞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판례가 이제 점점 제자리를 잡아갑니다. 책 다 틀립니다. 배임죄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배임죄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얘가 신고 당시에는 이게 뭐다? 배임죄입니다, 지금. 왜? 저당권 등기를 해주기로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매각해서 등기해버렸죠? 신고 당시에는 배임죄인데 현재 2020년입니다. 현재는 이거 배임죄가 아닙니다. 판례가 변경돼서. 이해되죠?
신고 당시에는 범죄였어요. 그런데 현재는 범죄가 아닙니다. 뭐가 바꿔져서? 판례가 변경이 돼서 무고죄인가 아닌가 이 말입니다. 어느 당시에 긴축 판단한다? 신고 당시. 이건 배임죄 아니야? 무고죄 아니야? 무고죄입니다. 이해되죠? 응? 여기 허위사실 신고했다는 거예요. 허위사실을. 이런 적도 없는데. 그 신고 당시에는 이 허위사실 자체가 뭐였어? 이거 자체가 신고한 내용 자체가 배임죄죠. 근데 만일에 지금 신고를 2020년에 신고를 했으면 뭐가 아니야? 무고죄 아닙니다. 범죄가 아니니까. 됐죠? 신고 당시입니다. 신고 당시. 이거. 그 다음에 신고란 자진해서 사실을 신고하는 거다. 수사기관 요청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 또는 수사기관 신문에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은 신고 아니죠? 이건 무고죄 아닙니다. 무고죄에서 신고는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신고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추문, 묻는다는 거예요. 물음에 답하는 것은 무고죄가 아니고 동초 고소장에 기재하면서 고소는 수술한 거죠. 수사기관의 고소 보충 조서를 받을 때 보충 조서가 뭐냐면 여러분 경찰관이잖아. 이제 고소장을 접수했잖아요. 그럼 이제 뭐라 그러냐면 뭐 더 이상 할 말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있습니다. 추가로 적은 거 있죠. 고소장에 추가 적은 부분까지 합쳐서 뭐가 된다? 다 무고죄가 돼. 지 스스로 한 거잖아. 추가 부분은. 신고 방법은 제한이 없다.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남의 명의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더라도 무고죄는 누구야? 신고한 사람이죠. 명의자 아니죠. 무고죄는 무고죄에서 허위사실 적시는 수사관서나 감독관서에 수사권이나 징계권이 발동할 정도면 충분하다. 꼭 범죄 사실을 구체적 몇 월 몇 시 이렇게 명시까지 할 필요는 없다. 4번 허위사실 신고하면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이지 그게 꼭 고소장이란 명칭을 쓸 필요는 없다. 그 다음 이 범죄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수사기관의 허위사실이 도달한 순간 이 범죄 무고죄입니다. 그래서 허위사실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순간 뭐가 돼? 무고죄입니다. 나중에 경찰관에게 되돌려받았다 할지라도 무고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문제. 무고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1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신고한 이 범죄가 친고죄인데 고소기간이 지났습니다. 무고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때는 명백했을 때 수사권이 발동되지가 않아. 이때는 무고죄가 아니면 수사기관이 모를 수도 있죠. 고소기간이. 이때는 뭐가 돼? 무고죄가 됩니다. 근데 그 나와 있잖아. 고소기간이 경과됐으니 분명하죠? 명백하죠? 이때는 무고죄 아닙니다.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진실합니다. 무고죄 아니죠? 무고의 허위는 뭐로 판단해? 객관적으로.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한 점에 대해서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되고 신고한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만 가지고는 무고죄로 인정할 수 없다. 아까 계속 했습니다. 이거 조심해라고. 4번 무고죄에서 필요적 감면 사유인 재판 확정되기 전에 자수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소했더라도 재판 절차 개시되지 않은 경우면 족할 것이고, 위증과 무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조심하자 그랬습니다. 이 증거 없건 없습니다. 이미 확정돼 버렸잖아요. 이 사람이 공범 사건의 서의사실 진술하면 뭐가 돼? 이거는 위증죄예요. 왜? 이미 유죄가 확정돼 버렸잖아. 증거 없건 없습니다. 공범 사건에. 그 다음에 2번. 이 증인의 위증죄는 언제 종료됩니까? 신문 절차가 끝나면 종료돼 버립니다. 그래서 신문 절차 종료 전에 종전의 허위 진술을 번복하면 위증죄가 아니에요. 왜? 위증죄는 언제 성립하니까 기소가 되니까 신문 절차가 종료됐을 때. 그런데 거기 이미 신문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종전 신문 절차에서는 허위 진술을 처리하더라 이미 늦었죠. 맞잖아요. 신문 절차 끝나버렸으니까 종전 절차에 대한 허위 진술 이제 새로운 절차에서 지금 번복하고 있는 거잖아. 이건 안 됩니다. 성립하고. 3번.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자신의 범죄사를 숨기고 상대방의 공범자만 고소했다더라도 무고죄 아니죠? 범죄한 건 맞으니까 공범자가. 4번. 위증죄에서 형의 감면 규정은 재판 확정된 자백을 형의 필요적 감면을 한다는 것이고 이 자발적인 고백은 즉 자수죠. 자수는 어디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법원에 하든 수사관에 하든 관계없습니다. 답은 4번이 맞고 3번 증거인멸 및 무고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자기 형사사건에 대하여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타인을 교사하게 되면 뭐가 돼? 증거인멸 교사범이죠. 1번이 틀렸고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고 믿었다 할 때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할 때는 무고죄 아니고 자 자신의 증인을 도피시켰습니다. 증인 도피죄 아니죠. 증거인멸이나 증인 도피는 타인의 형사사건입니다. 자기 증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증인을 도피시킨 것은 뭐가 아니다? 증인 도피죄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공범이 이익을 받더라도 관계없는 거고 그 다음에 변호사의 징계 여기는 뭐가 포함된다? 무고죄 포함된다 했습니다. 이 공모 속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무고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1번 자기 무고 뭐는 됩니까? 교사는 되죠. 뭐만 한데? 공동.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네요. 그런데 니은은 그러니까 틀렸네요. 자기 무고 공동 정보 안 되죠?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허위사실을 신고했는데 친고죄인데 고소기간이 경과함이 분명합니다. 무고죄 아니죠? 그 다음에 니을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했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를 했어요. 수사권 발동되죠? 이건 무고죄 맞죠?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지만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신고했으니까 이거는 무고죄 맞고. 그 다음에 신고 당시에는 범죄였는데 그 뒤로 판례가 변경이 돼서 범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시점을 기준합니까? 신고 당시. 무고죄 맞죠? 미음이 이렇게.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봐봐요. 위증죄와 무고죄와 증거인멸 아무 연관성이 없어 지금. 근데 이게 워낙 중요하니까 문제를 만다. 이렇게 묶어서 낼 때가 있다면 서로가 아무 관련성이 없어요. 됐죠? 이렇게 하고요. 조금 있다가는 이제 같이 끝났고 공범이라는 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여기를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